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줄곧 공산주의 세력과 반공산주의 세력이 대립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건국 이전부터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건국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반공산주의 세력이 더 강해졌고 반공산주의 세력이 절대 다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떼어내 버리고 반공산주의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민주주의라고 불렀고 세월이 지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바깥 세상의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의 일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관련 문서 그 가운데에는 아주 오래전 구형의 민주주의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헌이 매우 많습니다. 이 구형의 민주주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꼬뮤니즘이고 우리말로 집단주의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형 민주주의, 그 실체는 꼬뮤니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째서 민주주의라는 타이틀을 붙였는가? 이것은 공산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아주 오래전 거의 13세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가 나타날 때까지 이들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였습니다. 왕에게 대항해서 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였다.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 반공산주의를 단지 민주주의라고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반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세력을 눌렀다고 하지만 이념, 즉 철학으로서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설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공개한 글이나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좌파 진영에서 내놓은 이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분석을 해보고 그들이 말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개념 속에서 반공, 즉 반공산주의는 독재의 징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는 그것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들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남한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영어로 리버티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의라는 것은, 자유세력이라는 것은 리버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서구 세계에서 리버럴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공산주의 계열, 급진 좌파 계열, 그런 좌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리버럴이라는 것을 자유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낀 국민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군주주권주의에 대항했던 인민주권주의, 그것을 따르는 민주주의,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알려진 리버럴이라는 계층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구나. 그것은 물론 그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엄연히 이것을 특정 지을 수 있죠. 바로 인민민주주의라는 말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는 이러한 과거의 민주주의, 폭넓은 민주주의 세력, 그 가운데 공산주의를 채택한 그런 곳에서 현재 취하고 있는 그런 이념입니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채택한 꼬뮤니즘, 그 집단주의, 그러한 곳에서의 현재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교과서를 읽어보면 이 국민주권주의와 관련해서 루소와 로크를 대비시켜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그 논점의 맥을 놓치고 있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교과서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거기에서는 루소의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로크의 그냥 민주주의 혹은 국민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루소의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직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항상 노래하는 것도 21세기에 웬 직접민주제인가? 물론 그것이 기술의 발달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상은 기술의 발달과 관계없이 사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직접민주제를 택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직접민주제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만장일치로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학자들은 이 루소의 이론을 좀 간단히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만장일치는 나오기 어렵다, 그런 점이죠.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이 만장일치의 의사결정 문제를 역발상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든 해결해냈습니다. 그것은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을, 의사 도출 과정을 역순으로 뒤집음으로써, 그러니까 집단의 의사로서 그 만장일치를 도출해내는 이러한 방식에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집단이 추구하는 A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단의 구성원,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그들이 감동적으로 A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의제는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인민민주주의, 직접민주제를 택하는 인민민주주의에는 자유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곳에는 개인의 자유가 없다. 이것은 옳은 이야기이고 이곳에 집단은 자유를 누린다. 이것도 옳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현실적인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집단체제라고 하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 원하는 A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문바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문바 1, 문바 2, 문바 3 해서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바로 A라고 하는 데 대해서 감동적으로 지지하고 찬성을 합니다. 이 경우에 이 문바 1, 2, 3, 4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부터의 압력이 없습니다. 강압이 없는 것이고 독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바들을 보면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혹은 신흥종교에 빠져 있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행복하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가 운영되는 이 나라가, 이 세 나라가 운영되는 것은 문바 1 나의 뜻이다. 문바 2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문바 3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문바 1의 뜻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A라고 하는 것이 설정돼 있었고 문바 1이 그것을 감동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는 A는 국민의 의사다 하면서 그대로 정책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바 1은 나의 뜻대로 국정이 운영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바 1, 2, 3, 4 이들은 주권자로서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만족하고 그리고 주권자의 권한 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제이면서도 만장일치가 가능하다. 물론 참가한 자들만의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거에 정상적인 만장일치하고 순서가 역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집단의 의사를 단일하게 도출하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집단의 의사를 마치 도출된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은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는 문바 1, 2, 3, 4, 5, 6, 7 등등으로 하여금 A라는 것을 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A를 원한다고 말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인 것이죠.
이들이 A를 원한다고 말하는 방식은 청원 게시판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무수히 많은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렴합니다. 그런데 그 수렴은 중요하지는 않죠. 어차피 기획하고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문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문바들이 A를 원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을 자기가 원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공산주의 국가들도 대단히 공을 들여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 그쪽의 과목을 보면 선전선동이 아주 주된 전략으로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홍보 또는 광고, 방송 이런 것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의 인민민주주의의 터잡은 그러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특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 그것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군주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이 행사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이 행사합니다. 이러한 인민민주주의는 꼬뮤니즘, 집단주의의 한 종류입니다. 헌법교과서에서 이 루소의 인민민주주의와 같이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로크의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나는 구분 편의상 로크의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가 이 자유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 70년 헌정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과거에는 반공민주주의라고 불리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 로크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군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합인, 전체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집단의 자유, 집단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개인의 의사의 합에 따라 국가가 운용이 됩니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의 정치 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 꼬뮤니즘의 일종으로서의 인민민주주의, 이것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 민주화, 민주화운동 이렇게 부르는 같은 그 집단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인 것이죠. 이때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자유는 리버티가 아닙니다. 프리덤이라는 것이 헌법상의 자유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에서 이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숨긴 그냥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것이 신꼬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민주주의, 좌파 민주주의라고 불러도 좋고 문재인식 민주주의라고 불러도 좋고 그러한 것이 있고 그것과 대립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바로 이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으니까, 그리고 인기투표에서 계속 그의 문재인 씨의 인기도가 높게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그들이 다수파라고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혹은 좌파라고 부르는 그들의 그 말 못하는 인민, 그것을 숨겨둔 민주주의, 이들에게는 커다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수파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의 인민민주주의를 알고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그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재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상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70년 헌정사를 인정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는,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문재인 씨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재인의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이고, 심지어 그것은 민주주의조차 아닌 꼬뮤니즘, 집단주의라는 것이 탄로나면 문재인 씨와 그의 정치적 지지자들은 그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자유자를 아직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떼고 싶어서 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것을 발설하는 자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쪽 세력의 우두머리들은 그러한 자들의 입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명을 재촉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와 반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아직도 대한민국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반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독재의 표상 아니냐, 이제는 흘러간, 어쩌면 좀 잘못된 그러한 사조가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지금은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유린되고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고 하는 2018년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서 반공산주의라는 이념은 아직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6.25 전쟁은 지금도 계속 중이다. 이것을 모르는 한국인들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6.25 전쟁,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았겠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6.25 전쟁을 끝내는 것인데, 그렇게 전쟁을 끝내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선언을 하자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가 참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김정은이 북한 땅을 차지해 마땅하다 하는 것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선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종전선언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 5천만 국민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계속 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